자, 10번입니다. 보시면은 요거는 별표 하나 주세요. 별표. 별표. 두 개? 아니야, 세 개. 세 개 정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 두 점 A점, B점이 있고 AB를 이은 연장선의 밑줄을 보세요. 연장선. AB 연장선. 그래서 쭉 그어놨거든요. 연장선이란, 그지? 요 3분이 이렇게 존재하면 쭉쭉 뻗어나가는 거니까 연장선이란 말에 이걸 존재하는 녀석의 C를 물어봤는데 그 연장선은 뭐를 의미해요? 왜 분점을 의미하는 겁니다. 3분 안에 있으면 내분점이고 밖에는 그지? 외분점일 테니까. 그래서 그 시점의 좌표가 얼마인지 물어보는 문제인데 이거를 그림으로 이해하면 3분의 AB? 그럼 3분의 AB는 요 길이네요. 그죠? 3분의 AB는 요 길이고 BC? BC의 3배에서 너랑 같으니까 이 친구는 AB보다 작다는 얘기죠. 그럼 C를 만약에 여기다 잡아버리면 BC가 더 길어지겠지, AB보다. 그래서 C를 어디쯤에? 한 여기쯤에 된다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길이가 얼마이더라? 한 칸이고, 그럼 AB의 길이가 3칸 정도의 그지? 비를 가지면 너네들이 정확히 성립한다는 걸 이해할 수가 있겠죠. 괜찮죠? 근데 요건 이제 요걸 보고 이제 우리가 이해하는 건데, 여기가 만약에 요 숫자가 만약에 5가 붙어 있어요. 그럼 5가 붙어 있고 4이 붙어 있으면은 굉장히 복잡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접근하냐면 이거를 비례식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3분의 AB 대 BC를 먼저 써놓고 그럼 여기에 B가 3대 1이겠죠. 왜? 내항의 곱이 너고 외항의 곱이 너가 될 테니까. 그럼 그렇게 이해하면 AB 대 BC가 3대 1이니까 AB가 3, BC가 1인 게 쉽게 눈에 들어온다는 얘기죠. 잘 안 되면 B를 통해 보시고. 그럼 이제 우리의 목적은 누구니? 우리의 목적은 요 C죠. 요 C다 보니까 선분 AB 입장에서는 몇 대 몇에서 외분점이에요. 너에서 출발해서 몇 칸 가고 4칸 가고 그리고 다시 B로 되돌아야 되니까 한 칸 오시면 되겠죠. 결국은 뭐예요? 이 C라는 점은 선분 AB의 4대 1의 외분점에 위치하게 됩니다. 4대 1의 외분점. 그러면 저 시점의 좌표를 그대로 이제 적용하면 4대 1이니까 4 빼기 1, 4 빼기 1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고, 그죠? 뭐가 먼저라고? 너네들이 곱한 게 요게 먼저입니다. 그죠? 요게 먼저입니다. 그죠? 그래서 곱하면 마이너스 4. 또 까불어? 1이랑 너랑 곱하면 2 해서 얘네들이 빼는 게 외분이었죠. y도 마찬가지로 y끼리 곱하면 24 빼기 너랑 곱하면 3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외분점을 간단하게 구해볼 수 있습니다. 3분의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 3분의 21, 7 이런 식으로 해서 저 좌표는 외분점이겠죠. 잠깐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만약에 이 연장선이란 말이 없으면 요거를 만족시켜주는 C라는 점은 두 점이 나오게 돼요. 외분점, 내분점 다 나오게 되는데 외분점은 저렇게 돼 있고 이 말이 없다. 그냥 선분 AB를 만족시켜준다. 그러면 C가 어디에 위치하게 되냐면 C를 여기를 의심할 수 있겠죠. AB가 3, BC가 되니까 여기에다가 내분점에 C를 잡아주면 요만큼이 3 여기가 BC가 1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럼 결국 이 C라는 녀석 얘가 3이니까 여기가 2가 된다는 걸 이해할 수 있고 그때 요 점은 선분 AB를 몇 대 몇으로 2대 1로 내분하는 내분점 공식으로 그렇게 내분점, 외분점 따로따로 구하셔야 되니까 이 조건들 중요합니다. 그죠? 괜히 조건이 주어져 있는 게 아니죠. 수학에서는. 그래서 이런 말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 보시고 이게 없으면은 C의 좌표는 2개 나온다는 걸 꼭 기억하시면 돼요.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 밑에 거 301번서부터 303번까지 풀어보시고 안 되면 질문하세요. 11번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평행사변형이 나오는데 중학교 2학년 때 했던 내용 공부로서 간단히 짚어드리고 그 다음 문제를 좀 접근해 볼게요. 평행사변형 떠오르는 게 첫 번째 정의가 있겠죠. 그죠? 그 정의가 뭐야? 두 쌍의 대변이 뭐예요? 평행이에요. 요게 평행사변형의 수학적 정의겠죠. 그죠? 정의고, 그 다음 뭐가 있어요? 정리, 성질들이 세 가지가 더 있죠. 그래서 자, 그 다음 정리의 첫 번째는 두 쌍의 대변이 각각 길이가
길이가 같아요. 자, 두 번째 성질은 두 각이,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각각 같아요.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하나 더 있었죠? 뭐 있었어요?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걸 뭐 해요? 2등분 해요. 그래서 요것들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기본 내용들이니까. 그래서 여기다는 이제 평면좌표에서 뭘 물어봤냐면, 그 평행 사변형 중에서 세 점이 주어져 있어요. 세 점이 주어져 놓고 나머지 이제 한 점의 좌표를 물어본 거니까 여기는 어렵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성질을 쓸 거냐면 이렇게 세팅해 놓고 요 네 번째, 여기에서는 요 네 번째 성질을 쓸 거예요. 좌표들을 세팅하면 0,6, 0,6, 여기는 6,-2, 그 다음에 시점의 좌표는 7,5 이렇게 놓고 이 뒷점의 좌표, 너네가 얼마나를 묻는 문제죠.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릴 때 뭐만 조심하시면 되냐면 시계의 반대 방향으로 A, B, C, D를 그지 세팅하든지 아니면 시계 방향으로 세팅하든지 그렇게만 보시면 돼요. 막 A, B, C, D 왔다 갔다 그거만 아니면 평행사변형 올바르게 그리신 거고, 그러면 저 성질이 뭐가 있어? 서로 다른 걸 2등분 하니까 요렇게 대각선을 그려주고 너네 둘이 같고 너네 둘이 같다는 소리죠. 여기까지 했죠? 그럼 이제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이게 보면 A와 C의 중점을 M이야 라고 세팅하면 B와 D의 중점도 M으로 일치하겠죠. 서로 다른 걸 2등분 할 테니까. 그래서 너네들의 중점을 구하고 너네들의 중점을 구해서 이 D점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풀이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이 중점이 X좌표는 너네끼리 더해서 반띵이겠죠. 그죠? 그럼 여기를 A, B라고 세팅을 한다면 보세요. 너네들이 더해서 반이면 2분의 0이랑 7이랑 더해서 계산할 거고 Y좌표도 2분의 Y끼리 더해서 반이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이해 가시죠?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BD의 중점을 보면 너네들이 더해서 반이니까 2분의 A 플러스 6 2분의 뭐예요? 마이너스 2 플러스 B 라고 해서 그럼 너네들이 같은 친구니까 너네들이 같겠죠? 너네들이 같겠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어차피 중점은 더해서 반띵할 거니까 자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이제 너네들이 같아요, 너네들이 같아요 이렇게 볼 건데 이제 굳이 중점을 계산할 필요가 없이 그런 얘기죠. 너네들이 더해서 그 7이랑 너네들이 더해서 7이랑 서로 똑같이 나온다는 얘기죠. 이해 가시죠? 어차피 2로 나눌 거니까. 그래서 너네들이 더하면 7이니까 너랑 더해서 A가 1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너네들이 더해서도 11이니까 너네끼리 더해서 Y끼리 더해서 13이라는 걸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그 다음은 이제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갑자기 얘가 생겼죠. 그죠? 이게 중간에 이게 잘려가지고 강의 찍다가 자 보시면은 두 번째는 아이디어가 그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얘가 평행사변형이니까 요 AB라는 변과 요 CD라는 변은 평행할 거 아니니 평행하다는 소리는 기울기가 같다는 소리고 기울기가 같다는 소리는 X의 증가량과 Y의 증가량이 같더라.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렇게 이해하면 요렇게 만약에 이게 요 녀석이 평행하다고 가정을 하면 여기에서 이리로 갈 때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 요렇게 됐을 때 C에서 드리고 갈 때도 X의 증가량과 Y의 증가량에서 같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일로 가면은 X가 지금 몇 개가 빠져 있어요? 6개 빠져 있으니 너에서 너도 6을 빼면 1이 될 거고 여기서 일로 갈 때 Y 값이 8개가 더해져 있으니 여기서 일로 갈 때 Y를 8개 더해서 13이라고 표현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뭐 어떤 방법을 쓰던 간에 그지? 그리 어렵지 않은 문제니까 여러분이 좀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밑에 304번 이랑 305번 이 두 문제를 접근하시면 돼요. 자 12번 보시면 삼각형의 내각의 이등분선인데 이것도 이제 내부적 공식 이용해서 푸는 과정입니다.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이 중학교 2학년 때죠. 2학년 때 이렇게 표현해 놓고 삼각형 하나가 존재해요. 그래 놓고 어떤 짓을 했냐면 요 꼭지가 A각이죠. A각의 이등분선을 때립니다. 각이 같다는 소리고 이 녀석을 D라고 놓으면 뭐가 성립이 되더라? AB 대 AC는 BD 대 DC가 성립이 된다고 공부했습니다. 뭐라고요? AB 대 뭐는 AC는 뭐가 성립이 돼? BD 대 죄송합니다. CD 이게 성립이 돼요. 그러니까 마치 종이 비행기 모양이죠. 그죠? 언제 이걸 쓰더라? 내각의 이등분선일 때 존재할 거고. 자,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이제 접근하시면 됩니다. 저 읽어보시면 12번에 삼각형이 주어져 있고요. 대충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표현해 놓고 뭐 물어봤냐면 좌표들이 존재해요. A점의 좌표가 1,5 B점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7 C점의 좌표가 5,2로 존재할 거고 이렇게 됐을 때 A각의 이등분선이 BC랑 만나면 D라 그럴 때 D의 좌표를 물어봤죠. 이런 겁니다. 이렇게 각의 이등분선을 때려놓고 이 점을 D라고 놨을 때 이 점의 좌표가 얼마인지를 묻는 문제예요. 그럼 또 뭐가 성립이 돼? 방금 좀 공부했듯이 A, B 대 뭐는 AC는 너 대 너니까 너네들의 B가 똑같이 가져가구나. 그래서 AB의 길이를 한번 구해보고 AC의 길이를 구해볼 거예요. 우리가 좌표를 알고 있으니까 길이가 다 나오겠죠. 그럼 AB의 길이는 루트에 X끼리 뺀 거의 제곱 25에 더하기 Y끼리 5에 5 지워졌네요. 5 Y끼리 뺀 거의 제곱 12의 제곱 144 해서 169니까 13이라고 이해할 수 있고 AC의 길이는 여기서 여기 빼면 4의 제곱 더하기 여기서 여기 빼면 9라는 걸 이해할 수 있어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길이를 구해보니까 정확히 너가 13이고 너가 5라는 소리는 너네들이 13대 5니까 너와 너의 비도 몇 대 몇이더라? 13대 5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럼 결국 이 D라는 점은 선분 BC의 13대 5의 내분점에 불과하겠죠. 그죠? D라는 점은 선분 BC의 내분점. 그래서 D를 세팅을 하고 이렇게 보고 13대 5니까 둘이 한번 더해 주시고 여기도 13대 5 이렇게 더해 주시고 그 다음 내분점이니까 너가 먼저죠. 그죠? 너네끼리 곱한 거 65 더하기 너네들이 계산하면 마이너스 20 이렇게 표현되나요? 그 다음에 Y끼리 곱하면 26에 더하기 Y끼리 곱하면 마이너스 35 이렇게 표현되겠죠.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D라는 점은 18분의 수가 좀 크네요. 약분하면 45인가요? 맞죠? 그 다음에 너도 맞죠? 18분의 둘이 계산하면 마이너스 9 이렇게 표현돼서 몇 분의 몇? 9로 나누면 2분의 5, 9로 나누면 마이너스 2분의 1 그렇게 해서 그런 값들 D점의 좌표를 구해봤습니다. 그래서 밑에 키포인트 보시면 내각의 이등분선 뿐만 아니라 외각 이등분선 주어져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보시면 되고 자 밑에 306번 그리고 307번을 두 문제를 접근하시면 됩니다. 자 251페이지 삼각형의 무게중심입니다. 중학교 2학년 때 그죠? 2학년 후반부에 공부했던 내용이고 간단히 한번 설명을 드리면 삼각형이 이렇게 생겨 먹었더라 ABC로 세팅을 하고요. 무게중심을 어떻게 작도하냐면 중선의 교점이었죠. 이렇게 해서 너네들이 같아요. 그럼 중선 이렇게 그려서 너네들이 같아요. 여기 하나가 더 있지만 그래서 그것들의 교점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무게중심으로 공부했어요. 그래서 무게중심은 어떤 특징이 있어? 요 중선을 2대1로 내분하는 내분점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거고 알고 있는 사실이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판단해? 마저 그어볼까요? 이렇게 그어보면 자, 좀 지울 거 좀 지우고 이렇게 지우면 우리가 이 중선들에 의해서 삼각형 6개가 쪼개지는 거고 그 삼각형의 넓이는 모두 어떻더라? 모두 같더라까지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당연하죠. 그죠? 왜? 중선이니까 너네 둘이 이렇게 놓으면은 밑변이 같고 높이 같으면 둘이 같을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요 삼각형 입장에서 보면, 요 삼각형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그어 놓으면 밑변이 2대1이죠. 밑변이 2대1, 높이는 같잖아. 그럼 밑변이 2대1이니 넓이도 2대1일 거고, 여기 또 중선일 테니까 너네들이 나눠 먹어서 2대1이니까 그런 식으로 6개의 넓이가 모두 같다고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럼 여기는 지금 뭐냐면 좌표 평면이니까, 그지? 무게중심을 구하는 공식을 유도해 볼 거고, 그 무게중심을 좌표로서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볼 거예요. 그러면 그림을 그리기를 이렇게 일단 X 좌표만 써놨어요. Y좌표는 Y1, Y2, Y3인데 걔까지 쓰면 좀 복잡하니까. 그래서 증명을 좀 해볼 건데, 결국 무게중심은 요 중선 위에 존재하고 얘네들의 비가 2대1인 걸 알고 있을 거고, 그럼 중선이니까 이 친구가 M이야가 될 거고, 너네들은 같겠네요. 그럼 이 M점의 좌표는 BC의 중점이니까 더해서 반대긴 2분의 X2 더하기 X3라는 게 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됐죠? 그럼 이제 여러분은 포인트를 뭘 잡냐? 누구의 입장에서? 요 선분 AM이죠. AM의 선분에서 무게중심이 몇 대 몇? 2대 1로 나뉘게 되는 내분점이니까 2대1 공식이니까 G를 여기다 쓸까요? G라는 친구는 2대1의 내분점이니까 너네들이 더해서 분모에 표현해 주시고, 그 다음 크로스로 너랑 너랑 곱하면 2가 떨궈 나가겠죠? 떨궈 없어지겠죠? 그래서 X2, X3 더하기, 그 다음에 1이랑 너랑 곱하면 X1 이렇게 표현돼서 여러분들이 무게중심점 구하는 공식이 몇 분의? 3분의 X끼리 다 더한 거다. 그지? 3분의 너네끼리 더해서 계산값이 무게중심이더라. 어렵지 않죠? 그죠? 그럼 마찬가지로 Y 좌표도 똑같이 유도될 테니까 이거 지저분하니까 X 좌표만 가지고 증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괜찮죠? 더해서 3띵이 무게중심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넘어오시면 13번 볼게요. A점, B점, C점의 좌표 가려놓고 무게중심이 주어져 있습니다. 너가 얼마인지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뭐 식 쓸 거 있나? X끼리 더해서 3으로 나눈 게 5가 될 테니 X끼리 더한 건 15가 되겠죠. 그래서 둘이 더하면 7이니까 여기가 8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Y좌표도 5니까 3개 더한 게 15겠죠. 그래서 너네 더해서 6인가요? 6이니까 15가 되려면 9.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좌표를 구할 수 있습니다. 됐죠? 308번서부터 310번까지 이렇게 마무리 지시면 돼요. 이제 14번 보시면 ABC가 이제 일단 삼각형이 결정된 상태에서 뭐 물어봤냐면 이 삼각형의 내부의 점 P를 잡아요. 일반적으로 표현해 준 거예요. 그래서 P를 잡아놓고 P가 이제 요 안에 있으면 AP의 제곱, 요 길이죠. 요 길이의 제곱, 요 길이의 제곱, 요 길이의 제곱 세 개를 더해서 최소값을 물어봅니다. 그러면 거기다 메모하시고 별표 치시고 별표 14번 별표 10개 줘. 그래서 요걸 만족하는 최소가 되는 P는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이라고 메모하세요. 무게중심이다라고 메모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왠지 간단하게 증명을 드려볼게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게 Y까지 관여하면 너무 많으니까 그냥 요거를 X, Y라고 놓고 자 볼게요. 그러면 AP의 제곱이니까 요 길이의 제곱은 두 점 사이 거리 공식으로 루트가 날아가겠죠. 그럼 빼면 X에서 X1을 뺀 거의 제곱 더하기 Y끼리 뺀 거의 제곱 있을 거고 저 뒤에가 붙겠죠. 그 다음 BP의 제곱은 여기의 제곱이죠. 또 루트 날아가고 두 점 사이 거리 공식 X에서 X2를 뺀 거의 제곱일 거고 Y는 절로 보내버리고 또 나머지 CP의 요 길이 제곱인가요? 그럼 X끼리 뺀 거의 제곱이니까 X끼리 뺀 거의 제곱 더하기 Y끼리 뺀 거의 제곱 이 뒤에 붙어 있겠죠. 그럼 우리가 저 친구만 좀 정리해보면 여기가 3X의 제곱 이렇게 표현되겠죠. 제곱일 테니까 그 다음 1차항이 둘이 곱한 거의 2배니까 마이너스 2로 묶어서
x1, x2, x3, x 이렇게 표현될 것이고 나머지는 관심이 없어요. 이렇게 오징어. 오랜만에 오징어. 눈이 여기 있어야 되나? 오랜만에 오징어. 이게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y도 있을 거니까 이 녀석의 지금 최소값을 물어본 거죠. 그럼 최소값은 이것만 그림을 그렸을 때 최고창이 양수니까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그런 그래프일 거고 당연히 어디에서 이 대칭축에서 최소값이 결정이 되겠죠. 그럼 대칭축 구하는 공식이 x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2의 분의 b죠. 마이너스 2 a가 얼마니? a는 3이고 너가 b가 되겠죠. 통째가 x의 개수니까 마이너스 2에 x1, x2, x3일 때 이 친구 이 값의 최소가 결정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정리할 거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1을 나눠주니까 x가 얼마일 때 정확하게 3개 더해서 3으로 나눈 너네들의 무게중심일 때 우리가 각각 제곱해서 이 녀석의 최소값이 결정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기억해 두시면 지울게요. y도 그걸 하겠죠. 이 뒤에 또. 그래서 무게중심이 되는 거고 그 무게중심 우리가 이미 알고 있으니까 뭘 물어봤어? 자, 1번부터 보면 자, 요렇게 삼각형이 그려져 있죠? 그려져 있고 A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7 B점의 좌표가 6, 마이너스 1 C점의 좌표가 8,3 이렇게 결정돼 있고 뭐 물어봤어? 이 녀석의 최소값을 물어봤어요. 그러면 최소값과 그때의 P의 좌표니까 P는 무조건 얼마이더라? P의 좌표는 무게중심점일 거고 3개 더해서 3 나누면 14, 10인가요? 다시 14에서 12, 12를 3 나누면 4, 그 다음에 6에다가 9니까 3 나누면 즉 P가 무게중심에 위치할 때 이렇게 제곱해서 최소가 되겠죠. 여기서는 이걸 x, y라고 놓고 직접 계산해 봐서 그 x, y가 이 두 번째 무게중심 한번 구해봐 해서 무게중심 구해서 둘이 동일하다는 걸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이미 증명했으니까 저 P라는 점은 무게중심점일 거고 최소값만 구해 볼게요. 그럼 최소값이니까 일단 AP의 제곱 루트는 날라가겠죠? 그럼 X끼리 뺀 거의 제곱 36 더하기 Y끼리 뺀 거의 제곱 16 이게 AP의 제곱일 것이고 이해가죠? BP의 제곱은 X끼리 뺀 거의 제곱 여기서 여기 뺄게요 4 더하기 여기서 여기 빼면 16 이게 BP의 제곱일 거고 마지막 CP의 제곱 CP의 제곱은 여기서 여기 빼면 4의 제곱 더하기 여기서 여기 빼면 0인가요? 그래서 이걸 다 계산한 결과치 52, 20, 16 이렇게 표현되겠죠? 3개 더하면 너네 둘이 72, 72에다가 88인가요? 그죠? 그런 식으로 제곱의 최소값은 88이라는 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밑에 확인 체크 마저 정리하시면 돼요. 수고 많으셨습니다.